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사신다는 닉네임 잔잔한 물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 결혼 3년 차예요. 동네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평범하게 맞벌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 탈 없는 신혼부부처럼 보일 텐데 저한테는 결혼하고부터 계속 마음을 갉아먹는 일이 하나 있어요. 시댁 문제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닌데 표현이 좀 거친 편이세요. 결혼 초부터 제가 하는 건 다 부족해 보이시는지 명절마다 음식간이 안 맞다, 살림이 서툴다 그런 식으로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시집살이라는 게 다들 조금씩 있는 거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던 거고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반복되니까 갈수록 제 안에서 쌓이더라고요. 처음 결혼하고 맞은 명절에는 제가 전 부치다가 모양이 좀 삐뚤어졌다고 어머니가 옆에서 한참 보시면서 얘 이렇게 하면 시댁 어른들 보기 부끄럽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좀 서운했어요. 처음이라 서툰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나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이니까 이해하라고만 하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너무 서러워서 울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앞에서는 잘해주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자기 어머니가 너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표현이 그런 거라고요. 그 말 듣고 진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게 내 잘못인 것처럼 돌아오는 느낌. 내 편이 없다는 느낌. 그게 결혼하고 제일 크게 든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평소엔 다정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저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딱 어머니 관련된 일에서만큼은 늘 그렇게 회피하더라고요. 갈등이 생기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건지, 그냥 어머니한테 한마디 못하는 성격인 건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고, 저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됐고요. 처음엔 매번 울고 싸우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하게 됐어요. 말해도 안 바뀌니까 차라리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넘기는 게 덜 힘들더라고요. 남편이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하게 잘 지내는 부부였죠. 근데 그냥 어딘가 한켠이 늘 시려있는 느낌, 그게 계속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이해받고 싶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느낌이요. 그러다 작년 가을쯤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에 새 회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름은 그냥 정훈 씨라고 할게요. 40 초반이고 1년쯤 전에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사정인지는 몰랐고 그냥 센터 다른 회원분들 통해서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수업 시간대가 비슷해서 자주 마주치긴 했는데 딱히 깊은 대화를 나눌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운동 끝나고 로비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점점 비슷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운동 얘기, 자세 교정 얘기 같은 거였어요. 정훈 씨가 운동을 늦게 시작하셨는데 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가끔 제가 지나가면서 자세 한두 가지 봐드리고 하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말을 더 많이 섞게 됐어요. 정훈 씨는 말이 차분한 편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대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말하는 중간의 결론부터 빨리 듣고 싶어 하는 편인데 정훈 씨는 그냥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야 자기 생각을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 운동 끝나고 둘 다 땀 식히면서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냥 무심코 시댁 얘기를 살짝 꺼냈어요. 명절 때 좀 힘들었다고요. 사실 별 의도 없이 그냥 일상 얘기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근데 정훈 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게 왜 힘든 건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자기도 결혼 생활하면서 비슷한 거 느껴봤다고, 가족 안에서 한 사람만 계속 이해하고 맞춰줘야 하는 그 피로감 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늘 설명해야 했던 감정을 그 사람한테는 설명 안 해도 알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았거든요. 그 뒤로 가끔 운동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는 일이 생겼어요. 매번 별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 얘기, 운동 얘기, 가끔 서로 사는 얘기 정도. 정훈 씨는 이혼 얘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진 않았는데 가끔 지나가는 말로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외롭다고, 누구한테 일상적인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종류의 외로움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운동 가는 날이면 괜히 정훈 씨 수업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로비에서 마주치면 반가운 마음이 먼저 올라오고요. 남편한테는 그냥 센터에서 알게 된 분이라고 정도로만 말했고 굳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다 말한 것도 아니었죠.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딱히 숨기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굳이 말 안 한 거였죠. 그러다 11월쯤에 센터에서 워크숍이 있었어요. 강사들 대상으로 1박 세미나였는데 자세교정이랑 회원관리 관련 교육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정훈 씨도 그쪽 분야 관련해서 개인 자격증 과정을 듣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연히 저녁 식사 시간이 겹쳤고 다들 단체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식사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많아서 그냥 평범한 대화였어요. 다들 운동 얘기, 센터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었고요. 식사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숙소로 들어가고 저랑 정훈 씨만 잠깐 산책하자고 해서 펜션 주변 길을 걸었어요. 밤 공기가 꽤 쌀쌀했는데 그게 또 묘하게 정신을 맑게 해주더라고요.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진 길이었고 저희 둘 발소리만 들리는 정도로 조용했어요. 걷다가 정훈 씨가 문득 저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저랑 커피 마시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살짝 웃었는데 그 웃음의 머쓱함이랑 솔직함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걷기만 했는데 정훈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뭔가 결심한 사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고 그 사람 손이 천천히 제 손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정훈 씨가 갑자기 말을 흐리면서 전 아내도 자기 얘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준 적이 별로 없었다고, 결혼 생활 내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늘 중간에 끊기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이었다고,
그래서 요즘 저랑 있으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짝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가로등 불빛에 보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 정신이 확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자기 안에 남은 빈자리를 나로 채우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도 똑같은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한테서 못 받은 위로를 이 사람한테서 받으려고 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손을 슬쩍 뒤로 뺐어요. 머릿속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정훈 씨도 그 순간 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갑자기 추워서요 라고 둘러대고 먼저 펜션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정훈 씨는 따라오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잠깐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만 했고요. 근데 속으로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괜찮다고 말은 했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한참 바라봤어요. 손끝에 아직 그 사람 손이 다가오던 감각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닿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저도 신기했어요. 동시에 그 사람이 울컥했던 순간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게 저를 보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전 부인 생각에 그런 건지 그 경계가 너무 애매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더 불편했어요. 다음 날 워크숍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훈 씨가 옆자리였는데 둘 다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창밖만 보면서 가는데 차 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헤어질 때 정훈 씨가 그날 일은 그냥 잊어달라고 자기가 선을 넘을 뻔했다고 짧게 사과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더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후로 센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는 사이가 됐어요. 일부러 시간대를 좀 다르게 옮겨서 운동하기도 했고요. 정훈 씨도 비슷하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가끔 로비에서 스칠 때면 서로 어색하게 웃고 지나가는 정도였어요. 예전처럼 커피 마시러 가자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평소랑 똑같이 소파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랑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같이 올라왔어요. 미안한 건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손을 떨었다는 거고 서운한 건 그 사람이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줬으면 그 산책길까지 안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게 다 남편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냥 그날 밤은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날 밤 남편이 별 생각 없이 워크숍 어땠냐고 묻길래 그냥 그랬다고 평범했다고만 대답했어요. 남편은 별 의심 없이 그러냐고 하고는 다시 TV를 봤고요. 그 무덤덤한 반응이 그날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그냥 무던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왠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명절이 다가왔어요. 시댁 가서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어머니가 또 음식 가지고 한마디 하셨고 이번엔 김치 담그는 법이 어디서 배웠냐고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쳤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속은 또 무너지더라고요. 남편은 또 가만히 있었고요. 차라리 한마디만 거들어줬으면 했는데 그냥 멀뚱히 다른 얘기로 분위기를 돌리려고만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국 또 서운한 마음을 꺼냈는데 남편은 또 똑같이 어머니 원래 그러신 거 알지 않냐고 그냥 좀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정훈 씨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한테는 설명 안 해도 알아줬던 그 느낌이 그날 다시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 자체가 또 죄책감이 들었어요. 명절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 스스로도 좀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가끔 정훈 씨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안부 인사 정도로요. 운동 잘하고 계신지 그 정도요. 근데 그게 정말 안부일지 아니면 또 그 산책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 들고 메시지 창까지 열었다가 결국 다시 닫은 적도 몇 번 있어요. 남편한테 이 일을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말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날 제 마음이 거기까지 갔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해야 할 일인 걸까요? 말한다고 해서 남편이 그제야 정신 차리고 저한테 더 잘해줄지 아니면 오히려 저를 의심하고 더 멀어질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시댁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건 결혼 내내 풀리지 않을 숙제인 것 같아서 더 막막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시댁 문제 하나에서 시작된 건데 거기서부터 풀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마음 문제로 따로 봐야 하는 건지도 헷갈려요. 요즘은 운동 끝나고 혼자 차 마시면서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오네요. 그냥 누군가한테는 이 얘기를 한번 꺼내고 싶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기까지 잔잔한 물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듣다 보니 두 가지 결이 좀 다른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시댁 문제는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투나 태도도 분명 힘드셨겠지만 더 크게 힘들었던 건 남편분이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부분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의 가족 안에서 혼자 외로워지는 경험, 그게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훈 씨와의 일과는 별개로 언젠가는 남편분과 정말 솔직하게 다시 얘기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날의 서러움이 누적된 결과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게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정훈 씨와의 그 순간에 대해서는 손을 뺀 게 다행이었다고만 마무리 짓고 넘어가기보다는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해요. 그 순간 끌렸던 게 정훈 씨라는 사람 자체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주는 이해받는 느낌이었는지요.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또 왔을 때 본인을 지키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게 주는 위로는 정말 크지만 그게 곧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분께 말씀하셔야 하는지는 제가 결론 내리긴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함이 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침묵이 늘 배려인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그 마음이 거기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본인 안에서는 회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한테 말하는 것과 본인이 그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순간의 마음은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시댁 문제로 쌓인 외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걸 어디까지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